안녕하세요. 오늘 분석해볼 자료는 언어학습 앱으로 유명한 듀오링고에 대한 상세 투자 보고서입니다. 듀오링고 하면 다들 그 녹색 부엉이 캐릭터 먼저 떠올리실 텐데요. 근데 이 앱이 하루 활성 사용자 수가 5천만 명이 넘고 심지어 700만 명은 1년 내내 매일 접속하는 그런 강력한 습관 형성 플랫폼이라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이번 시간에는 제공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듀오링고가 어떻게 이런 중독성을 만들어냈는지, 그 비즈니스 모델부터 경쟁력, 그리고 최근 있었던 그 극적인 주가 변동의 원인까지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특히 AI를 중심으로 회사의 미래를 어떻게 그려나가는지가 핵심이 될 것 같네요. 네, 오늘 분석은 듀오링고가 어떻게 돈을 벌고 또 수많은 경쟁 앱들을 어떻게 따돌리고 있는지, 그리고 AI 우선주의라는 큰 전략적 변화가 투자자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걸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겁니다. 제공된 자료가 회사의 재무 데이터, 애널리스트 분석, 또 경영진의 전략 발표까지 종합적으로 담고 있어서 아주 입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거예요. 그냥 좋은 앱이다, 이걸 넘어서 하나의 거대한 비즈니스 제국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죠.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자료를 보니까 월간 활성 사용자가 1억 명에 달한다고 나오는데 사실 제 주변만 봐도 대부분은 무료로 사용하거든요. 그런데도 작년 매출이 엄청나게 성장했어요. 이 많은 무료 사용자들을 대체 어떻게 돈으로 연결시키는 건지 그 연결고리가 가장 궁금해지네요. 바로 그 지점이 듀오링고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입니다. 이른바 프리미엄 모델이죠. 아, 프리미엄? 네, 일단 문턱을 완전히 낮춰서 최대한 많은 사용자를 무료로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유료 구독의 필요성을 느끼게 만드는 거죠. 수익 구조를 보면 전체 매출의 80% 이상이 바로 이 구독 수익에서 나옵니다. 80% 이상이요? 광고 수익이 꽤 클 줄 알았는데 아니었군요. 그럼 그 구독 서비스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슈퍼 듀오링고는 광고를 없애주고 틀렸을 때 체감되는 하트 있잖아요. 네네, 있죠. 그걸 무제한으로 제공해서 마음껏 연습할 수 있게 해주고요. 그리고 한 단계 위인 듀오링고 맥스는 여기에 GPT-4 기반의 AI 기능을 더한 겁니다. 마치 개인 교사가 옆에 있는 것처럼 문법을 설명해 주거나 대화 연습을 시켜주는 서비스죠. 흥미로운 건 자료에 나온 2024년 2분기 데이터네요. 연간 구독료를 83.99달러에서 95.99달러로 꽤 많이 인상했는데도 구독 수익이 오히려 46%나 급증했다는 점이요. 보통 가격을 올리면 저항이 있기 마련인데 이건 충성도 높은 고객이 그만큼 많다는 뜻으로 봐도 될까요? 정확합니다. 가격 인상분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신규 유료 가입자가 폭발적으로 늘었다는 뜻이니까요. 특히 듀오링고 맥스의 성장이 눈에 띄는데 월간 가입자 수가 1년 만에 2배로 늘었고요. 현재 매일 접속하는 사용자의 약 15%가 이걸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AI 기능에 대한 사용자들의 갈증이 생각보다 크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네요. 그렇죠. 나머지 수익원은 이제 무료 사용자에게 노출되는 광고 수익이 약 7%, 그리고 저렴한 공인 영어 시험인 듀오링고 영어 시험이 한 6%, 마지막으로 가상제와 같은 인앱 구매가 약 5%를 차지합니다. 그렇군요. 정리하자면 월간 사용자 1억 명 중에 유료 구독자 비율은 아직 10% 미만인데도 이런 폭발적인 수익 성장이 가능하다는 거네요. 와, 이 전원율을 1%만 더 올려도 회사 전체 매출이 엄청나게 뛰겠는데요? 이 엄청난 잠재력 때문에 시장이 듀오링고에 열광했던 거군요. 바로 그 점입니다. 이미 사용자를 확보하는 데 드는 막대한 마케팅 비용을 건너뛰고 확보된 풀 안에서 수익을 창출할 여지가 무궁무진하다는 것. 이게 투자자들이 듀오링고의 상장 스토리를 매력적으로 보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유료 전환율이 낮다는 건 그만큼 무료 버전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하는 사용자가 많다는 뜻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려면 단순히 앱이 좋은 걸 넘어서 사용자들이 떠나지 못하게 만드는 그야말로 마성의 매력 같은 강력한 무기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자료에서 언급된 경제적 해자라는 게 바로 그 이야기겠죠?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지점을 짚어주셨네요. 듀오링고의 해자, 그러니까 경쟁사들이 쉽게 넘볼 수 없는 경쟁력은 몇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첫 번째는 단연 데이터 우위입니다.
지금까지 사용자들이 푼 수십억 건의 학습 연습 데이터가 전부 자산이 되는 겁니다. 이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문제가 효과적이고 어떤 문제가 비효율적인지 분석해서 AI 알고리즘을 계속 개선하죠. 아, 사용자가 많아질수록 서비스가 더 똑똑해지고 서비스가 좋아지니 사용자가 더 몰리는 일종의 네트워크 효과네요. 신생 업체가 막대한 자본을 쏟아부어도 이 데이터 격차는 따라잡기 힘들겠어요. 그렇죠. 여기에 온라인 언어학습 하면 바로 듀오링고의 그 녹색 부엉이를 떠올릴 정도로 강력해진 브랜드 파워도 무시할 수 없고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 가장 강력하고 독보적인 해자는 바로 습관 형성 메커니즘입니다. 아, 그 악명 높은 스트림 라이브는요. 하루라도 빼먹으면 연속학습 기록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네, 바로 그 스트릭과 사용자 간 순위 경쟁을 유도하는 리그 시스템 같은 게이머 요소, 이게 듀오링고를 단순 교육 앱이 아닌 소셜 게임처럼 만들어버립니다. 자료에 나온 숫자가 정말 놀라운데 무려 700만 명의 사용자가 1년, 즉 365일 이상 연속으로 스트릭을 유지하고 있대요. 700만 명이요. 정말 믿기 힘든 숫자네요. 그런데 한편으론 이런 생각도 들어요. 혹시 사용자들이 정말 학습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게임 캐릭터 레벨업 하듯이 스트릭을 깨지 않기 위한 의무감으로 접속하는 건 아닐까요? 이 강력한 게이머가 오히려 실제 학습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비판은 없었나요?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실제로 그런 비판이 존재하고요. 듀오링고 내부에서도 항상 고민하는 지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듀오링고의 철학은 완벽한 학습보다 매일 하는 학습이 더 낫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교재도 책장에만 꽂혀 있으면 소용없듯이 일단 매일 앱을 켜게 만드는 것이 최우선 목표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해자는 최근 더 강력해지고 있는 AI를 통한 컨텐츠 확장 속도입니다. 과거 100개의 코스를 만드는데 12년이 걸렸는데 AI를 활용하면서 최근 1년 만에 무려 148개의 신규 코스를 추가했습니다. 잠깐만요. 12년 걸리던 일을 1년 만에 해냈다고요? 와, 그건 정말 경쟁사 입장에서는 공포스러운 속도인데요. 정리하자면 데이터 우위, 강력한 브랜드, 그리고 게임보다 중독성 강한 습관 형성, 이 세 가지가 듀오링고를 특별하게 만드는군요. 문법 교육 중심의 바벨이나 몰입식 교육의 로제타 스톤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경쟁력이네요. 정확합니다. 무엇을 가르치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매일 공부하게 만드느냐에 대한 가장 성공적인 답을 찾은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은 자료를 읽으면서 정말 이해가 안 됐습니다. 사업은 이렇게 탄탄하고 성장세도 가파른데 2025년 주가는 그야말로 롤러코스터였어요. 연초에 $540까지 치솟았다가 연말에는 $200대로 60% 이상 급락했죠. 2분기, 3분기 실적 모두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환상적인 결과였는데 주가는 왜 반대로 움직인 거죠? 보통은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뭔가 시장이 모르는 숨겨진 악재라도 있었던 건가요? 그게 바로 이번 분석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주가 급락의 원인이 실적 악화나 숨겨진 악재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오히려 너무 좋아서 문제였습니다. 상황을 시간순으로 보면 명확해집니다. 먼저 1월부터 5월까지는 AI 기반 신규 코스 대거 출시, 또 듀오링고 백스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50% 이상 급등하면서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완벽한 성장주의 모습이었죠. 네, 8월에도 2분기 실적이 예상을 뛰어넘으면서 다시 한번 급등했고요. 문제는 그 이후군요. 맞습니다. 9월 이후가 문제였습니다. 3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내용을 보면 흠접을 데가 없었어요. 매출은 전년 대비 41% 증가했고 1일 활송 사용자는 5천만 명을 돌파했죠. 그런데 바로 그 실적 발표 직후부터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왜죠? 실적이 좋은데 주가가 폭락했다니 정말 역설적이네요. 원인은 단 하나, 경영진의 메시지 변화 때문이었습니다. 3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경영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단기적인 수익 극대화보다 장기적인 사용자 성장과 학습의 질을 우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분기 실적 전망을 시장의 기대치보다 약간 보수적으로 제시했죠. 아, 시장은 그 말을 이제 폭발적인 성장은 끝났다. 성장세가 꺾일 것이다. 라는 신호로 즉각 해석해버린 거군요. 기대치에? 제동이 걸린 겁니다. 그 결과가 정말 극적인데 한때 239배에 달했던 주가 수익 비율, PER이 순식간에 25배 미만으로 급격히 쪼그라들었습니다.
잠깐만요. PER이 239배였다는 건 투자자들이 듀오링고의 미래 성장성을 엄청나게 높게 보고 현재 벌어들이는 수익의 239배에 달하는 가격을 기꺼이 지불하고 있었다는 뜻이죠. 그런데 경영진의 그 한마디에 그 어마어마한 기대감이 갑자기 사라져버린 거군요. 네. 이게 바로 고성장 기술주 투자의 핵심과 위험을 동시에 보여주는 지점입니다. 펀더멘털이 아무리 좋아도 시장의 기대감을 관리하는 스토리와 메시지가 무너지면 밸류에이션이 순식간에 증발할 수 있다는 거죠. PER이 239배에서 25배로 줄었다는 건 회사의 본질 가치가 아니라 회사에 대한 기대감의 거품이 조정되었다는 가장 극적인 증거입니다. 그렇군요. 이제야 그림이 맞춰지네요. 그렇다면 듀오링고가 단기적인 주가 하락을 감수하면서까지 시장에 던진 그 메시지, 즉 장기적인 그림은 무엇일까요? 자료에서 계속 강조하는 AI 우선주의 전략이 바로 그것이겠군요. 맞습니다. CEO인 루이스 포나는 현재의 AI 우선주의로의 전환을 2012년 회사의 운명을 바꿨던 모바일 우선주의 전환에 비유했습니다. 데스크톱 웹사이트가 전부이던 시절에 과감하게 모바일 앱으로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성공했듯이 이제는 AI에 회사의 모든 미래를 걸겠다는 강력한 선언인 셈이죠. 구체적으로 AI를 통해 무엇을 어떻게 바꾸겠다는 건가요? AI 전략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앞서 잠시 언급했던 컨텐츠 개발의 혁신입니다. AI를 이용해서 과거에는 상상도 못할 속도로 모든 언어 조합의 코스를 만들어내고 컨텐츠의 깊이도 초급을 넘어 중급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잠깐만요. 모든 언어 조합이라는 건 예를 들면 스와힐리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한국어 사용자용 코스 같은 과거에는 수요가 적어서 아예 만들어지지도 않았을 법한 코스도 순식간에 만들 수 있다는 뜻인가요? 그건 정말 시장을 완전히 재편할 수 있는 게임 체인저인데요. 바로 그겁니다. 과거엔 상상도 못할 개인화와 다양성을 AI로 구현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전략은 초개인화된 학습 경험의 제공입니다. 예를 들어 릴리와의 영상통화 같은 AI 튜터 기능인데 사용자가 AI 캐릭터와 실제로 대화하면서 발음이나 표현을 교정받는 거의 1:1 과외와 같은 경험을 제공하려는 겁니다. 마지막은 결국 언어라는 틀을 넘어서는 확장이겠네요. 네, 이미 체스, 음악, 수학 과목을 추가하며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자료를 보면 특히 체스 과목의 반응이 폭발적인데 출시 한 달 만에 음악이나 수학보다 더 높은 사용자 참여도를 기록하면서 비언어 과목의 성공 가능성을 뚜렷하게 보여줬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듀오링고가 꿈꾸는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이든 배울 수 있는 하나의 앱, 즉 종합 학습 플랫폼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야심찬 계획입니다. 언어 학습 앱을 넘어서 교육계의 넷플릭스나 스포티파이가 되겠다는 포부를 돌리네요. 하지만 당연히 이런 거대한 비전에는 그만큼 큰 위험도 따르겠죠. 투자자 입장에서 주의 깊게 봐야 할 리스크는 무엇이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자료에서도 몇 가지 주요 리스크를 명확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가장 크고 직접적인 위협은 역시 구글이나 오픈 AI 같은 거대 기술 기업과의 경쟁입니다. 이들이 마음만 먹으면 더 뛰어나고 저렴한 혹은 아예 무료인 AI 교육 솔루션을 내놓을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죠. 특히 듀오랭고의 AI 기술 중 일부가 오픈 AI의 GPT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기술 공급자에게 종속될 수 있다는 점도 리스크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또 다른 리스크는 신규 과목의 수익화 실패 가능성입니다. 방금 말한 수학, 음악, 체스 같은 과목들이 사용자들을 즐겁게 하고 앱에 더 오래 머물기는 하지만 이것이 실제 유료 구독 전환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막대한 개발 비용만 낭비하는 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부적인 리스크나 외부 환경 변수도 있겠죠. 네, AI 도입에 따른 내부 리스크도 있습니다. 최근 AI로 번역 인력 수백 명을 대체하면서 인간을 배제하는 기술이라는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될 수 있고요. AI 모델을 운영하는 데 드는 막대한 컴퓨팅 비용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외부적으로는 플랫폼 의존성 리스크가 큽니다. 매출의 거의 전부가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들이 수수료 정책을 바꾸면 수익성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되죠. 마지막으로 중국 시장의 불확실성입니다.
거대한 성장 기회가 있는 시장이지만 현지 규제 때문에 AI 기반의 맥스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는 등 사업 확대에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듀오링고에 대한 자료들을 정말 깊이 있게 분석해 봤습니다. 요약하자면 듀오링고는 게임보다 더 강력한 습관 형성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언어학습 시장을 평정한 지배적인 브랜드이고, 이제 AI라는 새로운 무기를 장착해서 단순한 언어 앱을 넘어 세상의 모든 것을 배우는 종합학습 플랫폼으로의 거대한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시장의 과도한 기대치를 스스로 조정해야 했고, 등 뒤에서는 거대 AI 기업들이 추격해오는 아주 흥미진진한 상황에 놓여 있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에 나온 애널리스트들의 평균 목표 주가는 현재 주가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극적인 주가 하락이 사업의 본질적인 훼손이 아니라 앞서 말했듯 과도했던 밸류에이션이 건강하게 조정되는 과정이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한 셈이죠. 회사의 장기적인 비전에 동의한다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많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듀오링고의 미래는 AI를 통해 얼마나 더 깊고 넓은 학습 경험을 제공하고 그것을 성공적으로 수익화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겠네요. 맞습니다.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며 이 자료들이 던지는 더 큰 질문을 하나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듀오링고의 이 야심찬 실험이 성공한다면 과연 미래의 교육은 어떤 모습일까요? 어쩌면 지식을 배우는 과정이 더 이상 교실에 앉아 선생님의 강의를 듣는 수동적인 행위가 아니라 매일 밤 스마트폰으로 전 세계 친구들과 학습 스트릭을 경쟁하는 능동적인 게임처럼 변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AI가 우리의 학습 내용뿐만 아니라 학습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바꾸게 될지, 그 거대한 변화의 최전선에 서 있는 듀오링고의 다음 행보를 지켜보는 것도 아주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